자, 오케이, 보자. 해수의 특성이다. 자, 이 해수의 특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할 건데, 해수 온도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염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온도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 표층 수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할 거야. 표층 수온은 말 그대로 표면의 수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표면 수온은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겠냐? 태양 에너지죠. 태양빛을 많이 받는 놈은 뜨겁고 적게 받는 놈은 차갑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빛을 어디가 많이 받고 있니? 라는 거죠. 자,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적도 근처죠. 그러니까 적도 근처는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거의 위도랑 그 다음에 등온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보자. 표층수온 분포 위도나 계절에 따라 해수의 표층수온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될 거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위도가 같은 것은 대체로 수온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전세계 표층 수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계절별 표층 수온 너무 당연하죠. 여름에 표층 수온이 높다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이거는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 여기를 별표 꼭 좀 해줘. 여기가 중요. 이게 뭐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깊이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표층이 아니라 깊이 들어갈수록의 온도 변화를 보는 거죠. 당연히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바람도 있어. 자,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깊이가 깊어지면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겠죠. 당연히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도 역시 수온 분포가 조금씩 변하는데, 무슨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기 보자. 여기 보면은요, 수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변화가 내려갈수록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층이죠. 여기는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긴 왜 온도의 변화가 없느냐?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냐? 이거 체크하자.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섞이는 거죠. 자, 얘가 섞이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 거기를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은 두꺼워져요. 강할수록 두꺼워진다. 알고 계셔야 돼. 자,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은 얇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 적게 도달하고 하니까 온도가 쫙 떨어지겠죠? 거기 떨어지는 요층,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따뜻한 물이 위에, 차가운 물이 아래에.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체크하자. 매우 안정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온 약층에서 밑에 있는 심해층의 물이 위에 혼합층이랑 섞이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해층으로 가게 되면은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고 수온이 매우 낮고요, 일정한 층이에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대. 그러니까 심해층은요, 적도건 극지방이건 온도가 비슷해요. 매우 낮은 온도로. 오케이? 그러니까 위도라든가 여름, 겨울 그런 거 다 신경 안 씁니다. 심해층에서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돼요. 낮은 온도로.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 A, B, C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나와 있죠. A는 온도가 낮아요.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게 뭐야? 고위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고위도 지방은요, 심해층과 표층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층을 나누기 힘들어.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B가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껍게 포진되어 있죠.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 왜요? 혼합층이 두껍다. 왜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고, 그 다음 C층 보세요. C층은 온도가 표면 온도는 가장 높죠. 그래서 표면 온도와 그 다음 심해층과의 온도 차이가 가장 커요. 수온 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데, 이 혼합층 한번 보세요. 혼합층이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어. 혼합층이 굉장히 얇아요. 왜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 저위도 지역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요. 자,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수온 차이가 가장 커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한데 바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 혼합층이 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고요.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보세요. 여기 지금 혼합층이 중위도가 가장 두꺼운 거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3쪽이네요. 113쪽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채점해보자. 1번에 XX55죠. XX55. 2번에 태양에너지와 바람이죠. 3번에 A 혼합층, B 수온약층, C 심해층이죠. 자, 2번은 A, 3번은 B, 4번은 C, 5번은 B, 6번은 A. 여기서 질문. 그 다음 4번은 XXO. 질문 없니? 없으면 바로 염분으로 갑시다. 자, 염분입니다. 요번에 염분인데 우리가 바닷물이 짜죠? 그죠? 자, 이렇게 짠 이유가 그 바닷물 안에, 해수 안에 여러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얘기를 해요. 염류. 자, 염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염류. 됐니? 오케이. 염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는데 보시면은요,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따지기 위해서 해수 1000g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놨어요. 자, 해수 1000g 안에 자, 1000g 안에 염류가 몇 g 있는지 따지는 게 바로 염분이에요. 별표 꼭 좀 해줘. 염분의 정의입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염분의 단위 보세요. PSU라는 단위가 있고요. PSU, 그 다음에 퍼밀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100분율이죠. 퍼밀은 1000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율은 100개 중에 몇 개 있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1000분율은 1000개 중에 몇 개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해수는 물과 염류의 합이에요. 오케이? 해수 안에 몇 g의 염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염분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해수 안에 염류가 들어있는데 염류 안에는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누구다? 염화 나트륨 체크.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다? 염화 마그네슘 체크. 자,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과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있는데 염류 중에 제일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됐죠? 자, 여기 PSU라는 좀 생소한 단위가 나와 있는데 뭐 전류를 흘려보내서 측정한 염분 단위인데 이거요 그냥 펌이라고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5 PSU라는 얘기는요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5g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은 몇 g 있어요? 965g 있는 거죠. 오케이? 이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U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염분에 누가 영향을 많이 주느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국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 국이 싱거워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증발량과 강수량. 당연히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을 거고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흘러드는 담수의 양. 그러니까 육지 주변에 강물이 유입되는 양이 많으면 염분이 낮겠죠. 하지만 육지 주변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입량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염분이 높아져요. 그 다음 빙하가 어는 곳은 이 빙하가 얼 때요 결빙이 될 때는요 물만 얼어요. 염류는 안 얼어요. 같이 안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염분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 표층 염분 분포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저희도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아요. 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근데 중위도 지역 30도 부근은요 증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긴 염분이 높아요.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빙하가 녹아요.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표층 염분 분포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은 약 33 PSU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하면 여름철이 더 염분이 낮아요. 당연한 얘기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그 다음 황해랑 동해랑 비교하면은요 황해가 염분이 낮아요. 왜요? 황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강물의 유입을 받고 있잖아. 그죠? 강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황해가 염분이 더 낮습니다. 자, 여기 옆에 사진 나오죠? 2월하고 8월 비교해 보시면은요 8월이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해하고 그 다음에 황해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동해가 염분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황해가 염분이 낮고요. 자, 강물의 유입이 황해 쪽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별표 꼭 한번 쳐주시고요.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도 그러니까 염류의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염류들을 차지하고 있는 염류들 간에 전체 염류를 차지하는 각각의 염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양은 달라. 양은 다른데 여기 북극해는 23.3g, 동해는 25.6g 양이 다르죠. 자, 그런데 비율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어떤 비율? 전체 염분에 차지하는 비율. 오케이? 전체 염류 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아.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다 78%야. 자, 이 비율이 왜 같냐? 요거 별표 한 번만. 해수가 오랜 시간 골고루 섞여요. 이 해수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염류들 사이의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옆에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옆에 115쪽에 10번 문제 보면 30 PSU인 해수에 염류 A와 B가 7대 1로 녹아있대요. 그럼 45 PSU에는 몇 대 몇으로 녹아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똑같아요.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비율. 오케이?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은 다를 거야. 그런데 비율은 똑같은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6번 문제를 좀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염분 또는 염류의 양을 각각 구하세요. 야, 해수 1000g 안에 40g 녹아있을 때 염분은 몇 PSU니? 40. 너무 쉽죠? 40 PSU죠? 1000g 안에, 해수 1000g 안에 40g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다시, 해수 500g 안에 16g 있어. 그러면 해수 1000g 안에는 몇 g 있었을까? 32. 그러면 이건 몇 PSU? 32 PS. 그렇죠. 32 PSU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물 970에 염류 30g 있어요 라고 했어. 그럼 이때 해수 몇 g이에요? 907. 해수는 물과 염류를 합친 값이야. 그러니까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g 있다는 얘기야? 30. 그럼 이거 몇 PSU야? 30 PSU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하고 있죠? 지금 항상 해수 1000g을 얘기를 하는데 해수는 물과 염류의 합이라는 거. 자, 그럼 염분 30, 이거 4번은 해보자. 염분 32 PSU야. 이 얘기는 해수 1000g 안에 32g 있다는 얘기죠? 네. 1000g 안에 32g 있다는 뜻이야. 근데 해수 3kg, 3kg면 3000g이죠? 3000g에는 몇 g 있겠니? 3분의 30. 뭐? 아니에요? 곱하기 3을 해야지. 그지? 그죠? 그래서 몇 g 있어야 돼? 96. 96g. 1000g이 1kg잖아. 1kg 안에 32g 있는 거야. 그럼 3kg면은 3kg에 32 PSU가 있다는 거. 3kg에 32 PSU 있어도 똑같은 얘기지. 32 PSU는 1kg에 32g 있다는 의미야. 네. 그럼 3kg이면 몇 g 있어야 되겠어? 그러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해보자. 5, 7, 8, 9는 직접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자, 5번에 A는 염화 나트륨, B는 염화 마그네슘이죠. 7번은 3번이고요. 8번은 낫낫높높, 낫낫높높이죠. 여기까지 질문. 9번은 XOOXO. 뭐 틀렸어? 5번은. 응. 근데 이거 왜 틀린지 알겠어요. 또요. 저 4번. 5번은 4번. 우리나라 주변바다에서 여름철 평균 염분은 겨울철보다 낮아져. 여름철 비 많이 온다니까. 염분이 높냐 낮냐는요, 물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로 따지면 돼. 여름엔 비가 많이 내니까 염분이 낮아요. 증발도 많이 하잖아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또요. 이번엔 해수의 연직 분포 보자. 자, 이 해수의 연직 분포를 이제 실험으로서 보여주는 건데, 자, 지금 수조의 물을 4분의 3 정도 채운 다음에 여기 온도계를 13579cm 깊이로 다르게 한 거죠. 그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적외선 등으로 가열하는 거야. 자, 이렇게 10분 동안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온도를 재는 거죠. 자, 이게 가열 전에는 다 똑같은 온도였는데 가열 후에는 가까이 있는 애들일수록 온도가 높고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죠. 그래서 가열 후의 온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풍기를 켰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1cm랑 3cm가 온도가 어때? 똑같죠? 자, 얘네 둘이 온도가 똑같네. 이게
혼합층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알겠죠? 바람에 의해서 섞여가지고 온도가 같아지는 층이 되는 거죠. 자, 가열전의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가 적외선등을 하니까 표면의 수온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일으키니까 일정한 층이 생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적외선등이 의미하는 거는 뭐다? 태양이고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적외선등을 켠 다음에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깊이 도달할수록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여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선풍기를 켰더니 온도가 일정한 무슨 층? 혼합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층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1, 2, 3번. 자, 보자. 1번에 OX, OX. 2번에 태양에너지, 바람. 자, 3번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쵸? 바람이 강하면 더 잘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없죠? 바로 다음 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 염료량을 구합시다 라고 했는데 35pS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1kg 안에 염류가 35g 있다는 뜻이죠. 자, 1kg 속에 27g의 염화나트륨이 있대요. 그럼 70pS유에는 염화나트륨 몇 g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아까 뭐라 그랬니?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류들 사이의 비율이 같다 그랬죠. 간단해. 35 안에 27 있으면 70 안에는 얼마 있을까?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수학이죠. 자, 그럼 유제 1번 한번 볼게요. 유제 1번. 32psu 해수 100g이야. 해수 100g이라는 걸 유의하세요. 해수 100g에 0.32g 녹아있다면 35psu 1kg 속에는 몇 g 있을까요? 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100g을 1000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수 1000g. 그럼 1000g이면은 염화 마그네슘이 3.2g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비례식이 어떻게 돼야 돼? 32psu일 때 3.2g 있다면 35psu일 때는 몇 g 있을까?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니?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32일 때 3.2g 있어. 그럼 35일 때는 3.5g 있겠죠. 그래서 답이 3.5g이 되겠죠. 비례식 세우는 게 중요해 지금. 자, 유제 2번 한번 비례식 세워보자. 자, 식이 어떻게 돼야 돼? 30psu일 때 24g 있다면 36psu일 때는 몇 g이 있을까? 이걸 먼저 구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구한 답이 얼마야 나? 그래서 나왔니? 아직이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x가? 28.8g 나오죠. 근데 이게 답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 2kg. 그렇지. 요거 2kg이죠? 그러니까 28.8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되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28.8은 1kg 안에 들어있는 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2kg 안에는 곱하기 2를 해줘. 그래서 57.6g이 돼야 되죠.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야. 망했어. 뭘 망해. 지금 비례식만 잘 세우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없잖아. 사실은 없네. 자, 유제 객관식으로 나와. 유제 3번 보자. 자, 염분 34psu 해수 250g이라 그랬어. 250g 안에 0.4g. 그냥 각자 풀어줘. 괜찮아. 자, 250g 안에 0.4g. 그럼 51psu 4kg에는 얼마 있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psu는 1kg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1kg은 일단 맞춰놓고 생각하세요. 250g 안에 0.4 있으면 1kg 안에는 몇 g 있다는 얘기야? 400 130. 아니 지금 말하는 건 황산 마그네슘이 몇 g 있냐고. 다시 34psu 자체가 해수 1kg 안에 34g의 염류가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해수 250g 안에 황산 마그네슘이 0.4 있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해수 1kg에 황산 마그네슘은 몇 g 있을까? 1.6g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34psu일 때 1.6g의 황산 마그네슘이 녹아있어. 그렇다면 51psu일 때는 몇 g이 녹아있을까? 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x는 산소하고 있니? 산소하면 얼마 나와요? 저 계산기 써 그냥. 2.4 나오죠? 여기 1.6이었잖아. 그럼 2.4쯤 나오겠지. 2.4g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2.4g은 1kg 안에 들어있는 양이야. 그지? 그런데 문제는 4kg이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4를 해줘야지 답이 되는 거야.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9.6g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유제 4번은 40psu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래요. 그렇다면 38psu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은 몇 g일까요? 그랬는데 38psu에도 역시 몇 퍼센트 들어있겠니? 78%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38 곱하기 0.78 해주면은 염화나트륨 양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니? 38psu가 1kg 안에 38g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38g 안에 78%는 염화나트륨이란 얘기야. 그래서 38 곱하기 0.78 해주면은 29.6쯤 나오겠죠, 약.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됐죠? 자, 그 옆에 거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자, 두 번째 유형인데요. 동해와 황해 1kg 안에 염류의 질량이 표와 같을 때 A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꼭 뭐가 나오냐면은 같은 칸에 있는 애들이 꼭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비례식 세워야 되거든. 염류들 간의 비율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해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의 비율이 이거 대 이거는 황해에 있는 염화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 비율과 같아요 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 그냥.
자, 바로 유제 5번에 가와 나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같이 있는 거 하나 체크해 가지고서는 보시면 돼. 가 대 염화나트륨, 염소하고 나트륨의 비율 할까요? 가 대 10은 100 대 50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가는 몇 그램 나오겠니? 나를 이제 구해볼까? 나는 어떻게 돼? 뭘 갖고 해봐? 그럼 가가 200 나오는 게 20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가는 20 나와야죠. 가는 20 나오고요.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럼 비례식이 1.5 대 1.5로 할까? 1.5 대 1은 나 대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얼마 나와? 7.5가 나오겠죠. 선생님 근데요. 그 1.5 대 10하고 나 대 50 이렇게 해도 돼요? 1.5 대 10하고 나 대 50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 가지고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A와 B를 구해달래요. 그럼 A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야 돼? 2.5 응? 불러봐. 2.0 대 2.0 A는 대 A는 2.7 대 44.3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23.3 대 A는 31대 4.4 이렇게 해도 되고. 자, B 구하는 식 한번 B 구하는 식만 얘기해 보자. B 구하는 식은 이것도 2.0 해주세요. 2.0 대 1.5는 2.7 대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계산기 써서 한번 A, B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A는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3.2g 나오고 B는요? 2.0 나오고 2.0으로 해요. 소수 둘째자에서 반올림이니까. 됐니? 좋아요. 그럼 유제 7번 보자. 가나의 해역의 염분을 각각 구하세요. 이거에 염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염분이 뭐예요? 해수 1kg 안에 몇 그램 있냐잖아. 근데 여기 표 가와 나의 해역 1kg씩에 포함된 염류양이잖아. 그렇지. 다 더하면 되지 그냥. 가 다 더하고 나 다 더하고 그죠? 그러면 그게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잖아. 그게 염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는 계산기 없으면 안 되겠지, 그지? 가는 30psu가 나올 거고요. 나는 40psu가 아마 나올 거예요. 더하면. 됐나요? 네. 오케이. 문제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쑥쑥이랑 실력 탄탄까지 121쪽까지 그러면 끝나요. 해주시면 됩니다요. 자, 118쪽부터 채점하자.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4, 6번에 1. 여기서 질문 먼저 가자. 3번. 3번. 얘들아, 3번 좀 볼게.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집니다. 수온 분포 어떻게 되니?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과 깊이의 그래프에서 처음에는 일정하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일정해지죠. 계속 낮아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또 질문. 여기 그래프 있었구나. 이런 그래프죠.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7번으로 가봅시다.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저 틀렸으면 질문해주면 좋겠어요. 알았는데 실수도 질문하면 좋겠어요. 13번?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100g이에요. 100g. PSU는 몇 킬로그램을? 1kg, 10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100g 안에 염류의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야? 3.5죠. 100g에 3.5야. 그러면 1000g에는 35가 돼야 되죠. 그래서 35 PSU가 되는 거죠. 또 질문. 없니? 그래요. 14번에는 1번, 15에 5, 16에 4, 17에 2, 18에 5, 19에 3, 20에 3. 여기서 질문. 몇 번? 20번. AB와 다른 해역의 염분 42ps인 해소 1kg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몇 g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33psu에 25.6이 들어있네요. 염화나트륨이. 그러면 42psu에는 염화나트륨이 몇 g 있을까? 비례식 해주시면 되죠. 33 대 25.6은 42 대 x라고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x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비율은 같은 거니까, 그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 비율은 같아요. 뭐 산수는 각자 해보시고. 또 질문. 없니? 그래요. 얘들아, 21번 1번에 뭐 나왔니? B 이름은 수온 약층이죠. 중위도라는 것도 있는데 중위도랑 응? 중위도랑 수온약층이랑 다른 게 뭐예요? 뭐 중위도? 중위도가 아니라 네? 아니야, 됐어. 자, 잘못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절과 위도에 따른 C층의 수온 변화를 서술하시오. C층은 무슨 층? 심해층이죠.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나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죠. 그렇게 써주시면 돼. 계절 위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심해층은 거의 온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22번은 몇 PSU가 됐습니까? 40 PSU죠. 해수 500g 안에 20g 있어요. 그럼 1000g 안에는 40g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PSU라는 게 자체가 해수 1000g 안에 몇 g 있냐를 따지는 거니까. 자, 23번 해볼까요? 중위도와 적도 중 염분, 표층 염분이 더 높은 곳. 어디가 더 높아요? 적도가 높아요?
아니죠. 중위도가 더 높죠. 중위도의 염분이 더 높아요. 왜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서 그래요. 강수량보다요 증발량이 더 많아요. 어디에서요? 중위도에서요. 근데 적도는요 반대야. 적도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보다는, 물론 더운 지역이지만은 증발량보다는요 내리는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열대우림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적도는 염분이 낮아요. 중위도가 염분이 높아요. 자, 24번에 A값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A값은 무엇입니까? 뭐니? 안 했니? 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연봉비 일정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 비율이 같다 그랬지? 여기 비율이 나와 있잖아. 2번만 썼어요. 아니, 그럼 A가 뭐가 들어가야 돼? 10점. 그래, 10.9. 이게 뭐가 어려워. 여기 비율 나와 있는데 10.9라고. 염화 마그네슘이 10.9%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9% 있어야지. 비율이 같은 거니까. 오케이? 같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1과 관련된 법칙. 방금 얘기했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죠. 그럼 혹시 B를 구하는 방법 했니? 이것도 했어? 안 했어? 뭐요? 3번. B를 구하는 구의 비례식. 그 25. 25.64 대 아니에요? 원래 3.60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 2대 B 대 3.38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해보시면 B가 아마 24.1쯤 나올 건데 계산은 뭐 계산기 통해서 각자 해보세요. 비례식 세울 수 있겠니? 좋아. 이게 만약에 과학 그 시험에 응. 계산하라고 나오면 계산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죠. 근데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계산을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내진 않으실 거야.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자, 1번 해볼게. 자, 1번에 몇 번 나왔니? 1번 됐니? 오케이? 네.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가 높아 표충수온이 낮은 거죠. 위도가 높으면요 표충수온이 낮죠. 그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깊은 바닷속에서 계절에 따라 가와 나해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깊은 바닷속이에요. 거기에는 심해층 얘기하는 거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죠.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표층 수온과 같은 수온 분포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2번이에요? 염료의 양이 달라요. 뭐가 같은 거니? 같은 거는 염류의 비율이 같은 거예요. 비율이 같은 거지 절대값 양이 같은 건 아니야. 양은 달라. 오케이? 여기 그냥 딱 봐도 얘는 23.3g, 25.6g, 31.1g 양은 다르잖아. 염화나트륨의 양은 서로 다르지. 근데 그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 질문 없죠?